자, 유추해석 금지 원칙입니다. 자, 개념을 보면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죄형법 정주의 원칙상 처벌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풀어주자니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고 그래서 찾다 못해서 가장 비슷한 조문이 있는 걸 찾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성질을 찾아내서 그것과 관련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것을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밑에 범위를 보시게 되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법조문을 창설하거나 형을 가중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 시간에 배운 거랑 똑같죠? 자, 그런데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는 이러한 유추해석도 허용된다는 것인데요. 자, 밑에 판을 볼게요. 자, 밑에 판은 시험이 2번 나왔습니다. 자,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는 가능하다 그랬죠. 빨간색으로 유리 동그라미 쳐보시고. 근데 그 유리하다고 해서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해석하지 아니하면 그 결과가 현재 형평과 정의에 반하거나 심각한 불합리가 초래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렇게 유추 해석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중요한 판례가 나오는데요. 이 판례 별표 쳐보세요. 1번도 별표고요. 2번도 별표입니다. 무지 중요합니다. 자, 유추 해석 금지 원칙은 두 번째 줄 모든에다가 검은색 동그라미 치시고 모든 형벌법규의 구성요건과 가벌성에 관한 규정에 준용이 된다. 자, 그런데 밑에 가로 한번 열어볼게요. 위법성 및 책임 조각사유, 즉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죠. 그쵸? 소추조건, 처벌 조각사유의 형면제 사유. 가로 한번 닫고 이건 뭐죠? 이게 바로 위에 나와 있는 뭐예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허용된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형면제 사유 이것은 지금 가로 열고 닫은 부분은 뭐예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장하면 좋은 것인데 밑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범위를 확장하면 좋다고요. 근데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게 되면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되겠습니까? 축소되겠습니까? 확대되죠. 빨간색으로 확대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여기다가 색깔 박아두세요. 색깔을 박아둔다. 시험 문제에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게 되면 가벌성의 범위가 축소된다. 틀려요. 그 범위를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 유리한 것을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게 되면 가벌성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것을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이러한 해석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제 배울 거예요. 자, 그 사례가 밑에 2번에 나와 있죠. 우리가 형벌론 할 때 자수, 자복을 배웠죠. 52조에 나와 있잖아요. 그 우리 형법에서 자수의 개념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자수의 개념을. 자, 노트를 펴보면 저쪽 끝에 가서 자수 쪽을 한번 가보세요. 이거 배운 적 있죠? 자, 범행시가 있고 발각시가 있고 체포시가 있다. 근데 자수, 자, 여기서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살인죄를 범했을 때 우리 형법 자수에 관련된 조문들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피고인이 언제까지 자수하면 자수의 효력을 인정해주죠? 발각시가 아니라 체포시까지다. 이때까지 자수를 하게 되면 자수 효과를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 TV에 얼굴 이름이 나와요. 나오면 사람들 심리가 이름은 누구 생년월일은 어디 출생지 어디 제목 뭐 강도살인 강간 그쵸? 뭐 이렇게 얼굴 몽타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점점 암흑세계로 들어가려고 하지 자수할 사람들을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러면 범인이 안 잡히잖아요. 한 달, 2달 잡히지 않게 되면 그만큼 공권력이 많이 투입하다 보면 그 경찰들 전부 다 세금으로 움직이잖아요. 그쵸? 시민들도 불안에 떨고 그래서 발각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체포시까지 네가 붙잡히기 전까지만이라도 언제든지 자수를 하게 되면 내가 자수를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이죠. 물론 효과는 어떻게 된다고요? 효과는 의무적 감면이라는 거 우리 그때 배웠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자수해주면 된다? 체포시까지 자수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수에 관련된 일반적 해석이란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번 교재를 와서 보시면 자,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그것이 형법이든 국가보안법이든 자수의 개념을 전부 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수라는 말의 의미는
지명수배된 후에 자수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봤죠.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일단 여기서 끊어버리시고요. 자, 형법이나 국가보안법에서 자수의 개념을 그렇게 설명했는데 공직선거법에서 자수의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공직선거법에서는 자수의 개념을 범행 발각 전의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범행 발각 전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렇게 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 11페이지. 자, 노트 폈습니까? 자, 노트를 보시게 되면 자, 방금 자수의 개념을 형법 52조에서 봤잖아요. 즉 범행 시에 범죄를 저질렀고 여기서 발각시가 되고 체포시가 되잖아요. 체포시가 되는데 자, 원래 자수라는 개념의 일반적인 용어 정리가 범행 시부터 해서 이렇게 여기 체포시까지만 자수를 해주게 되면 자수를 인정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의무적 감면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자수 효과를 인정해준다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그건 유리한 거예요. 유리하게 해석되는 거잖아요. 근데 공직선거법에서는 자수 개념을 발각시로 한정해놓고 있다. 즉 자수 개념을 여기까지만 자수를 인정하고요. 그 이후에 이 부분이죠.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발각되고 나서 체포되기 전에는 자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즉 공선법에서는 범행 시부터 발각 시까지 여기까지만 자수를 인정해주고 그 이후에 자수한 것은 자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색깔 칠하고 있죠. 이 부분은 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겁니까?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거죠. 불리한 거. 그만큼 가벌성의 범위가 확장된다 이런 것이죠. 이런 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 이런 해석은 허용될 수가 없다. 아시겠죠? 물론 공선법에서는 자수 효과 발각되기 전까지 자수를 해주게 되면 효과가 강력합니다. 필요적 감면으로서 의무적 감면보다 효과가 더 강력하긴 하지만 그건 효과면에서의 차이고요. 효과면에서의 차이고 자수의 개념 설명은 효과를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오로지 개념 정의 자체만 갖고 용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공선법에서 자수를 필요적 감면을 두고 있다 할지라도 자수라고 하는 것은 다른 법들과 똑같이 자수라고 하는 것은 체포시까지 해야 되는 것이지 범행 발각시로 이렇게 제한한 것은 뭐다? 가벌수의 범위를 그만큼 확장시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용인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교재를 한번 와보시게 되면 자, 공선법에서 자수의 개념을 범행 발각 전으로 한정하는 풀이는 그렇죠? 자, 마지막 줄 형면제 사유죠. 형면제 필요적 면제니까 형면제 사유의 사유를 그렇게 제한적 유추를 통해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자수의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공선법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이렇게 이만큼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적 유추를 통해서 처벌 범위를 실정법 이상으로 확대한 겁니까? 축소한 겁니까? 확대한 것이다. 확대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여기다가 색깔 칠하세요. 색깔 칠한다. 이렇게. 아시겠죠? 이런 것은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무지 중요한 판례가 돼요. 그래서 1번도 무지 잘 나오고 2번도 무지 잘 나오고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자, 형벌법규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빨간색으로 엄격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이러한 해석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치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에 어긋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해석은 행정법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도 좀 봐두시고. 자, 송들교수 사건 가기 전에 다음 페이지부터 먼저 볼게요. 자, 백소령 사건 나와 있습니까? 별표 쳐보시고. 자, 읽어볼게요. 자, 사병갑은 군단에서 온 백소령이다는 성명 불상자. 이름도 안 물어봤나봐요. 그쵸? 이름도 기억 못해요. 그 사람의 의를 만연히 믿고 의의 직책이나 소속이나 직책을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의리 상황실 총기대에 거치되어 있던 총기를 어깨에 매면서 해양 순찰 가야 하니까 여기는 간첩도 오고 하니까 탄을 좀 달라고 하자
갑은 탄약고 열쇠를 이용해서 보관하고 있던 탄약을 건네주었다. 갑을 군용법상의 군용물 분실죄로 처벌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처벌할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조문이 하나 나와 있는데 읽어볼게요. 자, 이것이 군용법 74조입니다. 군용물 분실죄. 총포, 탄약, 기타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보관할 책임 있는 자로서 이를 분실을 한 자는 어떻게 처벌하겠다고 되어 있죠? 군용물 분실죄가 나와 있죠? 분실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실이란 말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내립니까? 국어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 분실이라는 말의 개념 정의를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우리가 핸드폰을 어디다 분실했다. 그치? 그러니까 나도 몰라요. 어디다 두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쵸? 플러스 점유를 상실했다. 이것이 뭐예요? 분실이다. 국어 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요. 나도 모르는 채 어디에 두고 온지를 모르는 거, 분실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건에서도 갑이 분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를 펴보시게 되면 역시 11페이지. 자, 요 갑이 사병이죠. 사병이잖아요. 그리고 을은 가짜 백소령입니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자, 을이 갑에게 다가가서 거짓말을 하죠. 나는 군단에서 온 백소령이니까 총기 좀 건네달라 하니까 갑이 착오를 일으켜서 진짜 백소령인 줄 알고 이 사람이 총기를 건네줍니다. 그래서 이 을은 총기를 취득하고 유유히 사라지게 되죠. 자, 이것이 방금 보았던 군형법상의 분실입니까? 이것을 분실당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물건을 어디에 두고 온지를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분실이지. 그렇잖아요. 이것도 분실인가요? 이건 어디서 봤는데? 우리 강론책에서 보지 않았나요? 을이 기망을 하고 갑이 착오를 일으켜서 물건을 건네주잖아요. 처분행위를 하잖아요. 뭐가 되는 거야? 사기죄에서 쓰는 용어가 나오죠. 사기죄에서 쓰는 용어. 그 사기죄에서 쓰는 용어가 뭔데? 편취당했다. 편취당했다는 거죠. 편취당했다. 그러면 편취당했다는 말의 의미는 어떻게 정의가 되나요? 우리 사기죄에서? 사기죄에서 편취라는 말의 의미는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를 상실한 것을 말하죠. 그쵸? 분실이란 말은 의사에 기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당한 말이고요. 편취당했다는 말은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서 점유를 상실당한 것이에요. 근데 군형법상에 군용물 편취죄를 규정해 놓고 있질 않아요. 군형법에 이런 죄가 없어요. 이런 죄가 없으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풀어줘야 돼요. 풀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풀어주자니 웃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냥 풀어주자니 그렇고, 그래서 조문을 찾다 보니까 군형법상에 군용물 분실죄가 있는 거예요. 그 분실죄를 적용해서 기소를 했는데 이 분실죄를 처벌할 수가 있어요? 용어 자체가 틀린데? 그쵸? 그래서 비슷한 점도 있긴 있습니다. 분실과 편취가 비슷한 점이 있죠. 점유를 상실했다는 점은 똑같아요. 그쵸? 이 부분이 똑같지만 뭐가 달라요? 분실이란 말은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것이고 편취란 것은 의사에 기한 것이지만 그것이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서 기한 거잖아요. 용어 자체가 완전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린 것이므로 분실과 편취는 같은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 그래서 군형법상에 군용물 편취죄가 있으면 모를까? 그쵸? 처벌할 수 없고 분실죄로도 이게 같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분실 속에 편취를 집어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풀어줘야지. 만약에 또 처벌하고 싶으면 그 법을 만들어야지. 군용물 편취죄를 만들어서 만든 시점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이죠. 소급 적용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됐어요? 유치해석금. 만약에 분실 속에 편취를 집어넣어서 같은 말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치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한번 와보시게 되면요. 자, 요 세 번째 줄 나와 있죠. 분실이라는 개념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분실이라는 것은 의사에 기하지 않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뭐하고 차이가 있다? 밑에 보시게 되면 편취와는 같은 말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편취라는 것은
여기 하자 있는 그쵸?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해서 점유 상실한 것 편취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구별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분실의 개념을 행위자 의사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물건의 소지를 상실한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해석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분실이라는 것은 오로지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렇게 쓰일 말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의사에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경우로 해석할 수는 없다. 해석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해석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군용물 분실죄 처벌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 앞에 점 갑니다. 자, 송들 교수 사건 볼게요. 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그 밑에 2번이죠. 2번 별표, 3번 별표 이 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4번도 나와 있네요. 4번까지도 별표 쳐보시고 2, 3, 4를 잘 봐두세요. 자, 보겠습니다. 송들 교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던 갑, 송들 교수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 이 사람이 독일이죠, 독일에서 모 대학 교수로 있던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던 갑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두 사회에 걸쳐서 북한 초청에 응해서 독일에서 출발하여 북한을 방문했다. 딱 끊고, 그쵸? 한국 사람일 때 한번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이 송들 교수는요, 나중에 이제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독일 국적을 취득하게 되죠. 독일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후에 또 다시 한번 독일에서 출발해서 북한을 갔다 온 거예요. 자, 갑에게 국가보안법죄로 처벌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게 되면 1번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보안법상 탈출이라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통치권, 지배력에서 벗어나는 것을 탈출이라 한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중간 보시게 되면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에는 누구라도 대한민국 통치권에 실제로 미치는 지역을 떠나서 직접 또는 외국을 거쳐서 바로 반국가 단체에 있는 지역으로 들어가는 행위. 이건 뭐라 합니까? 속지주의죠. 속지주의. 자, 그 밑에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죠? 외국에 거주하다가 그곳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통치권이 사실상 행사되기 어려운 반국가 단체하에 들어가는 것으로 포함된다. 그렇죠? 이건 뭐죠? 속인주의죠. 그렇죠? 탈출이라고 하는 것은 속주의 측면에서 한번 설명해놨고 속인주의 측면에서 한번 설명해놓은 것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러면 밑에 볼게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이건 뭐죠? 독일 사람일 때, 그쵸? 여기 올라가 보시게 되면, 여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이유죠. 그쵸?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외국인이 외국에 거주하다가 반국가 단체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행위는 탈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탈출이 안 되죠. 왜요? 우리나라 통치권이나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쵸? 이건 탈출이 아니다. 그래서, 탈출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닌 사람이, 아닌 셈을 쳐볼까요? 아닌 사람은 탈출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이 북한에 가는 것은 탈출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밑에 2번 보시게 되면 자,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죠. 사실관계. 방금 읽어봤어요. 위에서 읽어봤어요. 자, 그 밑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기 전에 한국 사람이죠. 그렇죠? 한국 사람입니다. 상실하기 전이니까 한국인이 북한을 방문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이 된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죄로 처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에 따라서? 속인주의에 따라서. 그렇죠? 자,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후라면 후자 셈을 쳐보시고 외국인이죠. 그랬을 때 북한에 들어간 것은 탈출죄가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됐어요? 자, 밑에 다음 페이지 가보시게 되면 독일인이죠. 역시 파란색이네요. 독일 사람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베를린 주재에 있는 북한익 대표부 누구 땅입니까? 독일 땅이죠. 독일 땅. 에서 북한 공작을 만났다면 그 구성 요건상 범죄지는 모두 독일이다. 독일 사람이 독일 땅이죠. 독일 사람이 독일 땅에서 북한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외국인의 국외범이다. 그렇죠? 국외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5조도 안 되고 6조도 안 되고
그래서 조항을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처벌하게 되면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그쵸?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취득하기 전의 행위만 탈출죄가 되는 것이고 취득한 이후의 경우는 탈출죄가 되지를 않는다. 만약에 이 상실한 후에 북한 방문 행위를 탈출이 된다 그러면 그야말로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죠. 됐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